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놀라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말이죠, 이번에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죠. 이 문제로 인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이진관 부장판사 그리고 배석판사 두 사람 합해서 세 사람을 말이죠, 미국 국무부하고 미국 재무부에 제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진관 부장판사 형사 33부에 대해서 두 번 방송을 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 선고를 할 때의 그 설시를 보게 되면은 그 범죄 혐의가 말이죠, 이것은 내란죄보다는 오히려 직권남용에 가깝다. 과연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란이라고 규정했지만은 그 바로 형법 87조, 91조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말이죠, 71조를 전혀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 이거 전혀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내란에 대해서 대부분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폭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는데 살인, 방화, 약탈, 파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 폭력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말이죠, 억지로 이제 내란으로 규정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반대 급부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무죄 선고가 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은 말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이진관 이 부장판사 등 배석판사 세 사람을 미국 국무부 재무부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TV의 유튜브 게시글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진관 판사와 배석 판사들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 황교안과 자유와 혁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윤이환, 이재준 판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제소인은 이제 황교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와 혁신,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자유와 혁신 이름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피제소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 사람. 이진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이환 배석판사, 이재준 배석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 그렇습니다. 주요 제소 사유가 말이죠, 첫 번째 사유는 적법 절차 위반 및 방어권 박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이죠,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변호인들은 이제 법정 구속, 그러니까 감시 15일을 선고를 하면서 퇴직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변호인 조력권, 헌법 제12조 사항을 물리력으로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된 부정선거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재판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렸다. 일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정치적 보복을 위한 사법권 남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서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 얘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선취했다.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죠. 그것을 초과한 23년을 선고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지금 아직 선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고를 했다. 중요한 걸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말이죠. 깨어난 시민들에 대한 매도와 저항권 모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깨어난 시민들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깨어난 시민들을 향해서 말이죠. 선동에 휘둘리는 무주한 군중,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말이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부정했다. 이런 제 사유를 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부정선거를 이진관 부장판사들이 옹호를 했다. 자, 그러면서 이 피재소인 이진관을 비롯한 판사 3명의 말이죠. 행위의 중대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중 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을 도구화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것을 도구화시켜줬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재판관된 행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치주의의 파괴와 사법부의 정치화를 지금 깨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재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하는데, 제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진관을 비롯한 3사람을 제재하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한 제재는 다른 법관들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이 3사람의 판사를 제재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후에 내란이라든가 이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정치권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말이죠. 이 제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자산 동결 조치는 이 이정관을 비롯한 판사 3명의 인권 침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진관을 비롯한 이 3사람의 말이죠. 비자 발급을,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미국 내에 있는 재산을 동결 조치하는 것은 이 판사들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의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막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재소인 이진관은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적극 부역하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편견에 따라서 과도한 형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피재소인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론화된 부정선거들을 묵살하고 가짜 국회를 옹호하고 깨어난 시민들을 매도하고 저항권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재소인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치함으로써, 먼저 결정을 함으로써 아직 열려 있어야 할 본안 재판의 판단 범위를 사실상 봉쇄하고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저는 이 황교안 총리의 이 논리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등 3명은 이런 부정선거의 의혹을 묵살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와 대통령을 옹호하기만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냉정한 법리의 저울을 위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 재판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제재를 가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지금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소인들은,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자유혁신은 미 합중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해서 이 이정관을 비롯한 세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자, 비자 발급 거부를 해달라, 입국 금지를 조치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이 세 판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를 조치해달라. 자, 이 세 사람의 자녀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은 이제 이 거래를 전혀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다시 냈습니다. 제소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피제소인 이정관의 행위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피제소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자유와 혁신, 여기에서 말이죠, 이정관 재판장을 비롯한 배수판사 두 사람, 세 사람을 말이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재판부도 말이죠, 완전히 지금 정치 권력에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른 어떤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행 조치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형사 33부의 재판 문제가 있죠. 징역 15년을 23년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죄가 약합니다. 특검에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특검 내란 주요 총사 임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죄 심정으로 재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다고 하면서 울컥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죠, 양심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 내란을 주장하면서 헌법 71조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형법 87조의 폭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반되는 행동, 살인, 방화, 약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빼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처벌한다면은 직권 남용 혐의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란은 아니라는 것.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법리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기현 판사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좀 깜짝 놀라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인데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직권남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내란죄를 수사했다. 직권남용을 말이죠, 현직 대통령 조사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이것만 보면은 내란죄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적당 올바른 것이고요. 아니면은 무죄 선고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하나임 뉴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미 국무부 재무부 제소가 여러분들 의견 옳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